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빅5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네 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빅5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네 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은미 기자, 김남국 변호사, 김보람 변호사, 그리고 북한군 장교 출신 탈북자인 김정아 씨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잠시 전에요. 북한 병사가 귀순한 JS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그 내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현장에 이렇게 퍽퍽 빠져 있잖아. 북측에서도 안 보이고 남측에서도 안 보이는 선 아주 지형적으로 푹 빠진 그 상태에서 낙엽에 쌓여있다. 최은미 기자, 일단 송영무 장관이 그 북한 병사가 쓰러진 그 지점까지 가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방금? 예, 그렇습니다. 오늘 뭐 장병들을 격려한다는 명분으로 갔었는데요. 예. 지금 보시면 이렇게 사선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 푹 꺼져 있는 곳. 그러니까 사실상 우리나라 그 군이 그 귀순병사가 귀순하던 당시에 예. 왜 16분이나 발견하지 그랬죠. 못했었냐,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군 대응을 좀 부실을 질타하는 목소리도 굉장히 높았는데 사실상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장관이 직접 나서서 해명을 하려고 했던 것 아니냐라는 예. 생각이 들 정도로 병사가 쓰러져 있던 바로 이 지점인데요. 여기에 직접 가서 여기가 왜 CCTV에 잘 포착이 안 되는 지점인지에 대해서 예. 직접 보고 설명을 듣고 예. 그 현장에 있던 기자들한테 기자들을 일일이 호명하면서 뭐 이해가 가세요? 이제 이해가 가세요? 외신 기자들까지 일일이 호명을 하면서 예. 이제 좀 이해가 되시나요? 라고 일일이 호명하고 설명하는 그런 과정을 연출을 했습니다. 저희도 저 장면은 처음 보는 건데 이렇게 보니까 최은미 기자 얘기한 것처럼 약간 이렇게 경사가 있는 곳이네요. 예, 그렇죠. 이제 산에서 밑으로 내려가듯이 경사가 있어서 그 안에 예. 푹 빠져 있어서 발견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CCTV로 저희가 봤을 때 굉장히 선명하게 녹색 군복을 입은 군인이 누워있는 모습이 그랬죠. CCTV로는 예. 보였잖아요. 근데 그게 굉장히 확대를 한 화면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원거리 CCTV로 봤을 때는 전혀 식별이 안 되는 정도의 화면이었고 이제 그래서 열 감지 장비 그게 이제 보통 저쪽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개성공단을 감시하는 TOD 적외선 감시 장치가 있다고 합니다. 예. 그 개성공단에서 쓰던 걸 급하게 그쪽으로 방향을 바꿔서 기지를 발휘했다는 거죠, 그 순간에. 예. 그래서 간신히 발견을 했고 그 지점을 찾아낸 이후에 CCTV에서 확대를 해서 실제로 병사가 누워있는 모습을 포착했다. 예. 그러니까 이 공백에 대한 논란은 사실 더 있을 이유가 없고 예. 굉장히 우리 군에서 적절히 대처를 했다라고 예. 장관이 직접 나서서 해명을 굉장히 긴 시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저렇게 큰 영상으로 봐가지고 저걸 왜 못 찾느냐 했는데 실제로는 굉장히 멀리서 이제 찍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김남국 교수, 아까 네. 첫 영상에서 JS의 판문점 북한군 병사들이 굉장히 예의주시하는 모습을 저희가 볼 수 있었거든요. 네, 아마 북한군 입장으로서는 굉장히 긴장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예. 현재 북한군 같은 경우에는 JSA를 통해서 북한군이 귀순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북한군 내에서 그 JS 안에서의 어떤 통제라든가 이런 것을 강화해야 된다라고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가장 먼저 했던 조치 자체가 72시간 다리를 폐쇄하고 그 다리를 폐쇄한 것만으로도 불안하다라고 생각을 했던지 거기에다가 이제 이제 아예 통제하는 그 통제 장치까지 마련을 한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긴장을 해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저 JSA 남측 저희 이제 측이 머무르는 그 공간에 기자들이 굉장히 많이 와 있고 그렇죠. 또 거기에 또 국방부 장관 아마 저 북한군 군사들이
뭐 국방부 장관인지 아는지는 모르겠지만 예. 어쨌든 요주의 인물이 방문을 했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지금 저 상태를 보게 되면 즉각적인 어떤 보고를 통해서 아마 예. 긴장하는 어떤 그런 태도를 좀 보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김정아 씨, 저 지역이 육안으로도 다 이게 얼굴을 식별할 수 있을 만큼 가깝게 대치하고 있는 곳이잖아요. 지금 국방부 장관님, 송영무 장관님께서 가셨던 그 지역은 북한군 처소에서 즉사를 할 수 있는 보이는 위치입니다. 그러니까 네, 그 네. 보이는 위치에서 북한군 병사, 귀순병사가 쓰러진 지역이 그 보이는 지역하고 건물하고 이 잠식의 구렁에 그렇죠. 비나 오거나 낙수가 고일 수 있는 그 도랑에 지금 폭 파여진 부분에 들어갔기 때문에 식별이 어려웠지만 지금 현재 국방부 장관님이 직접 나가 있으신 저 자리에는 북한군 처소에서 즉석으로 저격을 할 수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예. 상당히 위험한 지역인데 직접 나서서 브리핑을 하시고 직접 해명을 밝히신다는 것은 어찌 예. 보면 전체 우리 군 장병들에게 또 다른 용기를 주고 그들의 오해를 풀어줄 수 있게끔 국민들과 군인들 사이에 우리 군과의 그러한 오해의 여지를 완전히 사라질 수 있게 하는 정말로 잘 대응한 그런 조치라고 그러네요. 얘기를 봅니다. 듣고 보니까 지금 경사가 북한 쪽에서는 이렇게 좀 내려다 보는 듯한 시야가 되는 거니까. 언덕이에요, 거기가. 이렇게 언덕입니다. 그쪽은 언덕이고 우리는 낮은 지역. 지금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돼 한참 보고하다가 뒤로 예, 예. 돌아가가지고 어디가 가는 거니까 하나하나를 일일이 다 보고를 해야 되겠죠, 일단. 실제 지금 이자 영상에 보여주는 군인들 같은 경우에는 하사관이 2명이 있고 장교가 1명 있습니다. 근데 장교의 군사 칭호가 위급입니다. 예. 대위거든요. 그러면 대위면 북한에서는 중대장직급입니다. 그러면 판문점 대표부의 경무 중대를 관할하는 중대장일 가능성이 높고요. 당장 위에서 어떠한 장성이 내려오거나 그런 사태는 아니지만 그 안에 지휘관으로서의 아마 이 사태가 끝나기 전 적어도 한 달 동안은 저 지휘관이 직접 현장에 판문각에 지금 나와서 숙식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는 걸 의미하겠죠. 판문점을 북측에서 관리하는 한 중대장 정도의 사람으로 보인다는 네네. 말씀이죠. 군사 칭호 지금 딱 나오거든요. 예. 그리고 지금 북한에서 하는 반응은 그 돌아오지 않는 다리에다가 무슨 뭐 통과 이런 네네네. 걸 만들고 그 정도밖에 지금 못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할 수 있는 게 그게 최선의 방법이고 그리고 그 72시간 다리를 지나야 군무성원들이 계속 걸로 다닙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뭐 다리를 완전히 없애거나 이러지는 못합니다. 애초에 그 다리를 건설할 때 도끼만행 사건 당시에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 측에 폐쇄해놨던 돌아올 수 없는 다리 그 다리로 원래 군무를 나왔었는데 도끼만행 사건으로 그 다리가 폐쇄하면서 군무성원들이 1시간 정도에 이렇게 도로를 애돌면서 군무를 나가니까 급하게 72시간 만에 그 다리를 복구했다 해서 다리 이름이 72시간 다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다리의 사명은 군무성원들 위해서라도 반드시 있을 수밖에 없는 다리입니다. 그런데 그 다리로 지금 탈북이 이어지니까 예. 급하게 철문을 마감으로써 예. 일단 차량으로의 탈북, 그 외부 인원으로의 차량으로 인한 탈북만은 이걸로 막겠다. 임시 방변으로 막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막아난 것 같습니다. 앞서 저기다 나무 심었다는 보도도 있었는데 북한군이 정확히 그 앞에다 뭘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를 심었다는 보도도 있는데 지금 보시는 저 두 나무. 근데 알고 보니까 원래 있었던 나무였고요. 나무가 아니라 지금 이 앞에 인부 6명을 동원을 해서 또랑을 파고 있는 겁니다. 아, 또랑을. 그러니까 함정을 판다고 해야 될까요? 지금 예. 1m 깊이로 지금 거기를 아무 제재 없이 뛰어온 거잖아요. 북한 병사가.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걸어서는 못 가게 이 안에 이만한 함정을 만들어서 일로 빠지게 넘어가려고 하면 빠지게. 그래서 심지어는 저 밑에 아무런 장애물이 없으면 그냥 밑으로 내려갔다 다시 올라가서 갈 수도 있잖아요. 예, 예. 이 밑에 쇠코챙이를 박아놓고 있다. 떨어지면 굉장히 큰 부상을 당할 수 있게. 예. 그러니까 뭔가 뛰어넘으려고 떨어지면 부상을 당할 수도 있는 어떤 쇠코챙이를 설치할 가능성도 있다. 예. 지금 이런 내용까지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여기를 이제 뛰어서 넘어왔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 사람이 못 뛰어넘을 정도를 판 다음에 그 밑에도 이런 거를 껴넣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어제 이제 주말 사이에 이런 공사를 했었는데 사실 북한에서는 이번 일에 대해서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는 대신에요. 김일성 친필비를 열심히 띄우고 있습니다. 영상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장군님 역사의 땅 판문점에 성스러운 선군 영도의 좌우 새기실 줄을 수천 수만자의 비문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한없이 거룩하고 위대한 뜻이 담겨져 있는 9글자의 통일 친필에 최대 열점 지역인 판문점을 시찰하신 경애하는 김종은 원수님.
앞으로 싸움이 일어나면 우리 군대와 인민은 원수들이 무릎을 꿇고 정전협정 조인이 아니라 항복서에 도장을 찍혀야 할 것이라고 단호히 천명하신 경의하는 원수님. 김정아 씨 조금 생뚱맞을 수도 있다고 저는 느꼈었는데 갑자기 저런 방송을 내보낸 이유가 뭘까요? 생뚱맞는 게 아니라 북한 주민들이나 북한 군인들을 위해서는 지금 필요한 대책을 저들만의 필요한 대책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록 영화나 이런 영화들이 나오게 되면 북한 주민들은 대체로 그것이 언제 촬영된지를 가끔씩 잘 몰라요. 그 네. 시기를 뭐 한국이나 이런 전 세계 모든 인들처럼 이게 언제 촬영되고 이렇게 따지는 그러한 문화가 조금 없습니다. 그러면 금방 촬영된 오래전에 촬영된 영상도 금방 나오게 되면 그랬지 이러고 옛날에 그 충성심에 있던 그 기억을 떠올리거든요. 결국 북한 주민들의 마음속 깊이에 자리 잡은 김일성이라는 그 유훈, 김일성이라는 그 신화의 존재를 다시 이끌어냄으로써 북한 주민들을 재교육을 하겠다는 사상적인 의미가 있고요. 재교육을 하겠다. 예, 그리고 여기에서 더군다나 이것을 더 띄운다는 건 또 어떤 의미냐면 꼭 판문점이라고 아니라 1994년 7월 7일은 김일성이 죽기 딱 하루 전입니다. 7월 8일 날 서거했습니다. 그걸로 해서 온 북한 전체 주민이 대성 통곡하고 북한 주민으로서는 탈북자들도 가끔씩 그때 그렇게 울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추억삼아. 그러니까 이 의미 자체는 김일성의 유훈을 잊지 마라. 이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는 이 신화의 첫 존재는 김일성이다. 이것을 다시 재강조하는 부분이고 한국이나 이런 언론사들이 지금 대북소식통이나 라디오를 듣는 사람들은 분명히 판문점 귀순병사의 이슈를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렇죠. 그 듣는 사람들이 동요를 할까봐 그 동요하는 걸 그거 거짓말이야 라면서 북한의 이러한 판문점은 지금 이렇게 건재해 있고 우리는 아무런 일이 없다. 김일성의 유언을 생각하고 니네 머릿속에 있는 자유의 그런 황색 바람들을 다 제거해라. 이러한 사상교육의 일환으로 지금 저 방송을 내보낼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근데 김보람 변호사 이번에 참 인상적인 장면이 북한 기순병사가 이 앞으로 돌아가지고 나오는 게 전 세계에 방영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조금 희석시키려는 의도도 있겠죠. 예, 그럴 것 같습니다. 네, 아마도 그 앵커께서 방금 지적하신 부분이 굉장히 맞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내부적인 어떤 메시지도 있지만 외부적인 메시지도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저희 CCTV 영상을 굉장히 많이 봤지만 이 귀순병사가 저 김일성 그 비 앞에서 친필비 앞에서 차를 타고 오른쪽으로 우회전해가지고 돌아왔었고요. 그다음에 또 CCTV 영상 지금 저 영상을 보게 되면 북한군이 저 앞에서 모여가지고 우왕좌왕 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부에서 뭐 외국인들이 봤을 때는 판문점의 북한군의 어떤 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저 정도밖에 안 돼? 북한군이라고 하는 어떤 북한에서 가지고 있는 어떤 사상을 상징하는 그곳에서 정말 북한의 사상을 반대하는 어떤 귀순이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굉장히 어떤 명예나 이런 것을 상처받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내부의 어떤 사상적으로 독려하는 모습도 있겠지만 아까 다른 영상을 보게 되면 김정일이 저기를 이렇게 방문하는 모습이 나왔는데 그런 걸로 보게 되면 김일성 친필비 저기에 있는 JS의 저기에 있는 북한군 우리는 아무 문제가 없다. 라는 것을 아마 또 해외, 외국에, 외신에 좀 알려주고자 하는 그런 목적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은미 기자, 지금 우리 군은 그 대북 확성기로 일단 북쪽에다가 이 내용은 방송을 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내용을 다 방송을 하는데 사실상 이게 대북 심리전이잖아요. 그러니까 귀순병사가 얼마나 잘 지내고 있는지 위험을 무릅쓰고 우리나라로 건너온 그 군사분계선을 넘은 심지어 치명상까지 입으면서 총탄까지 입으면서 우리나라로 어렵게 넘어온 그 귀순병사가 우리나라에서 얼마나 잘 지내고 있는지 병원에서 굉장히 빠르게 완쾌하고 있고 건강은 나아지고 있고 그리고 뭐 앞으로 좀 어떻게 살게 되는지 그리고 뭐 우리 매스컴에 많이 보도가 됐잖아요. 뭐 걸그룹 노래를 들었다라든지 뭐 영화를 보고 있다라든지 뭐 헐리우드 영화를 좋아한다라든지 뭐 이런 내용들 그런 내용들을 다 알려주면서 이렇게 한국에 넘어오면 편하고 뭐 좀 잘 지낼 수 있고 너희가 바라는 곳이 바로 이곳이다라는 부분을 아마 굉장히 강조를 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러면서 이제 동시에 북한이 정전협정을 위반했다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지속적으로 강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고출력 방송이기 때문에 전방 한 20km까지는 20km? 예, 꽤 굉장히 나가네요. 선명하게 들린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당시에 그 굉장히 동요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JSA 부대 안에서 심지어 따라서 확인 사살을 하기 위해서 넘어왔다가 다시 돌아간 병사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 병사들은 그 방송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지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게 하는 아니 대목인 그 귀순병사도 돌아와가지고 소녀시대 얘기가 나올 정도로 20km면은 북한 주민들도 들을 수 있겠는데요? 최전방에 있는 판문점이라든가 민경 부대의 군인 가족들, 이러한 DMZ의 그 마을 주민들은 충분히 다 듣습니다. 근데 북한이 그것을 막는 그들만의 방법을 뭘 했냐면 네. 그 마을에서의 다시 대남 방송을 또 틀어놓습니다. 그러면 이 방송에 혼선이 오면서 제대로 못 들을 경우가 있지만 예. 전기가 부족한 북한이잖아요. 24시간 우리처럼 꽝꽝 틀어놓을 수는 없고 성출력 역시 우리의 비교가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예. 들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결코 막지는 못합니다. 그 속에서 라디오 주파수만 조금만 돌려도 한국 방송 너무나도 생생히 들을 수 있고 그리고 야간 같은 경우에도 한국의 성출력이 상당히 세기 때문에 그것을 예.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TV라든가 집들에 있는 TV라든가 녹음기들 채널을 돌리는 걸 다 이렇게 테이프로 도장을 붙여서 이렇게 막아놨어요. 예. 근데 그 막아놓는 걸 계속 이렇게 뜯어가지고 돌려서 보다가 또 다시 자기 정상 돌려놓고 또 다시 테이프로 또 붙여놓고 이런 깜파니아식의 북한 주민들이 그 생활 방법을 예. 북한 당국이 어떻게 막겠습니까? 솔직히 그렇게 사상무장을 튼튼히 했던 판문점의 JS의 군인까지도 특수부대 군인까지도 지금 너무한 상황인데 예. 주민들이 그 자유의 그 갈망, 그 마음은 북한 당국이 아무리 그래도 못 막는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대북 확성기가 정말로 제일 큰 일을 한다고 봅니다. 예. 북한 관련 소식이 추가적으로 들어오고 있는데 중국 단둥에요. 평양 고려관이라고 있었는데 이곳을 폐쇄했다고 합니다. 영상을 좀 한번 보겠습니다. 실제 저런 공연들이 이뤄지는데 이게 북한의 외화벌이 통로였는데 그럼 북한이 스스로 폐쇄할 일은 없을 것 같고 제재일까요? 일단은 북한이 스스로 저는 좀 개인적으로 북한이 스스로 폐쇄했을 가능성이 그럴 크다고 가능성도 봅니다. 있다? 왜냐하면 예. 지금 얼봄에 작년에 들어왔던 그 이짝에 종업원 13명 있지 않습니까? 예. 북한 중국 식당에 북한 식당 종업원 13명의 그 여파를 북한이 지금 막을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13명의 집단 탈북의 그 요소를 북한이 또 다른 데서도 여러 군데에서 많이 포착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그런 지구가 있을 수 예, 있다. 그러면 제2탄의 탈북을 막기 위해서는 폐쇄하는 방법이 가장 적합한 방법이고 예. 실제 식당을 운영하면서 버는 돈은 얼마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그전에도 그렇게 대량적으로 그렇게 수입이 눈에 띄게끔 확 얻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또 다른 북한군 공작조들의 아지트였을 가능성은 크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지트요? 실제 관리하는 것은 북한 국가안전보위부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아지트 방법을 다른 방법으로 이렇게 돌리면 굳이 저 식당을 저렇게 언론에 계속 입방아에 오르면서 또 다른 제2의 탈북이 나오게끔 그렇게 해놓으면 예. 나중에 문제가 더 골치가 아픈 그런 상황이었고 또한 외부적인 압박에 중국의 태도의 변화 문제가 어찌 보면 살짝 들어가지 않았을까라는 부분을 좀 볼 수 있겠죠. 예. 중국의 규제 부분도 분명히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단둥에 있는 이 음식점을 보게 되면 한 200여 명에서 300여 명 정도가 근무를 한다고 하는데 그중에 30%에서 한 40%만 합법적인 이제 취업 비자를 발급받아서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고요. 예. 나머지는 이제 임시 통행증이나 이런 것으로 건너와서 임시적으로 일하고 있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중국 당국 측에서 이런 부분을 엄격하게 해서 아마 또 이렇게 폐쇄를 그럴 수도 했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예. 또 이제 저러한 어떤 평양관이나 이러한 어떤 식당들이 북한만 이렇게 투자를 한 것이 아니라 중국 합작기업 형식으로 해가지고 과거에는
제재를 피해 왔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번에 유엔 제재가 강화되면서 예. 저런 어떤 북한과 중국의 어떤 합자 기업이라든가 이런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북한의 기업이다라고 봐서 전부 다 제재 대상으로 올려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예. 아마 그 7월 이번 여름경, 뭐 8월 9월경에 있었던 유엔의 제재와 그것에 따른 그 중국의 어떤 규제 조치가 좀 강화되면서 알겠습니다. 영업 자체가 어려워지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실제 중국에서 일하는 북한 노동자들, 그러니까 비자를 연장을 중국이 아예 거부를 했습니다. 비자 연장을. 그러다 보니까 그게 일부 있는 50-60%의 인원이 다 북한으로 다시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북한 종업원들 역시 이러한 이슈의 문제 중심에 있을 확률이 높으니까 그들의 비자 자체를, 종업원들 비자 자체를 연장을 안 해줬을 중국 당국의 처사의 문제도 아마 관련이 알겠습니다.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일본에서는요, 모란봉 악단에 팬클럽이 생겼다는 소식이 들려왔는데 이것도 좀 일단 영상을 먼저 좀 보겠습니다. こんなに分厚い切手集みたいなのと素晴らしい。得させた。 최은미 기자, 이건 뭐예요? 성군 여자? 자기들이 자기들의 이름을 붙인 건데요. 예. 선군이 이제 뭐 북한의 성군 사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의 모임 뭐 이런 뜻이다. 그래가지고 자신들은 그 북한의 모란봉악단이 이게 공연하는 거 너무 매료됐다. 너무 멋지다. 그 음악도 좋고 그들이 하는 이 무용이라고 해야 될까요? 예. 그것도 너무 좋다. 그래서 이제 지금 북한 그 모란봉 악단의 공연 음악에 맞춰서 자신들이 저렇게 춤을 따라하는 모습인데요. 우리나라도 걸그룹 춤 많이 따라하잖아요. 예. 그런 거랑 똑같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일본 안에서 논란이 굉장히 많다고 해요. 간첩 아니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예. 뭐 자신들은 그냥 그 음악이 좋을 뿐이다라고 계속 항변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단 보면은 일단 의상은 최대한 비슷하게 따라 있고 요 뒤에 보면 사진도 있고요. 글쎄요, 김정아 그러니까 여기 씨, 수술 네네. 이렇게 달려 있는 것까지 똑같네요. 예. 이게 자발적인 현상이라고 봐야 될까요? 저는 여기 이제 자발적인 현상보다도 저촉용하고 연계되지 않았을까라는 의문이 좀 어딘가에는. 들고요. 그러니까 이 모란봉의 의상을 따라 했다고 해서 간첩이 아니냐 이 얘기까지는 아마 일본도 안 나왔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지금 한국에 있는 탈북민들 예능 프로그램에서도 지금 저 의상을 따라해서 모방을 많이 합니다. 근데 그게 내용이 완전히 다르요. 여기에서는 네. 의상이 문제가 아니라 그 내용이 중심이라는 겁니다. 이제 지금 저 일본 저 성군 여자라는 저 팬클럽 같은 경우에는 예. 북한의 인공기를 우표 형식으로 이렇게 해서 저거 하고 또 김일성, 김정일 초상화까지 북한식으로 가정 사무실 그러니까요. 중심에 모셔가지고 또 이렇게 셀카를 찍는 그런 모습이 담긴 거는 이거는 사상의 변질이 문제고 북한의 노래의 그 찬양의 노래를 그대로 부른다는 게 변질의 목적입니다. 그러나 우리 한국에 있는 이러한 탈북 예능 프로그램에 있는 우리 탈북자들 예능 프로그램에 나오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북한의 의상, 모란봉 클럽 의상을 따라 했지만 노래를 100% 우리식의 노래로 다 변조했습니다. 그리고 당신들이 버린 우리 탈북민들이 여기에서 그 못지않게 이렇게 잘 살고 있다라는 이런 취지의 내용의 차원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면 간첩이라는 의심을 받는 거는 분명히 내용이 북한을 찬양하는 내용 때문에 일본의 여론들도 이렇게 들끓 건이 아닌가. 그런데 이것이 정말 이들의 개인의 의사로 정말 이렇게 진행이 될까라는 의문점이 좀 살짝 드는 문제입니다. 영상만 보면은 일단 자발적으로 하는 것 같긴 해요. 네, 저게 일본의 문화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유튜브에 보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뭐 남성뿐만 아니라 여성들이 별의별 거 별의별 것들을 많이 따라합니다. 뭐 짱구 만화라든가 아니면 후레쉬맨 뭐 등등등 아니면 뭐 드라마 등등을 굉장히 많이 따라해서 아마 저것도 그 부분에 대한 일환으로 생각이 되고요. 아마도 뭐 일본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자유로운 뭐 문화라든가 여러 가지 걸 누리고 있는데 예. 북한의 사상이나 이런 것을 좀 찬양하기에는 좀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물론 이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과연 이제 저렇게 하는 사람들이 정말 조총련계와 연관이 되어 있는지도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겠지만 또 현재 지금 유튜브에 많은 영상들이 올라와 있는 걸 보게 되면 여러 가지 그 따라하기 영상 중 또 하나가 아닌가라는 또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